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문학의 올드 앤 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문학의 옛날과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올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으로 보는 이제 소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제 즐기시는 게임 분야, 엔터테인먼트라는 큰 틀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진짜 고전이라고 하는 옛날에 쓰여진 이런 문학 작품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사람의 심리에 대한 묘사라던가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묘사라던가 인간의 운명이라던가 죽음이라던가 이런 철학적인 아주 깊이감이 느껴지죠. 그런 게 계속해서 리메이크 되면서 그 오리지널리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는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축에 속해요. 왜냐면 그렇게 깊게 들어가려면은 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화려한 이제 글발과 이제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이제 넣기도 하죠.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조금 읽기가 힘든 작품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재미있는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기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직접 하진 못하고 이제 유튜브에 게임 영상 같은 거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 잘 하시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를 보고서 내용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죠. 꼭 그래요. 뭐 플레이 하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은 옆에서 누가 하는 걸 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갓게임이라고 하는 갓 오브 워 3를 플레이하는 걸 보고서 리뷰를 남겼는데, 그 북유럽 신화에 대한 재해석도 너무 훌륭하고 스토리 몰입감 너무너무 훌륭하고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장면 전환 같은 게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개성이 다 살아있고 인물들 간의 이런 상호 스토리도 너무나도 훌륭한 정말 갓 오브 워 3, 제가 예전에 영상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할 게임은 뭐냐면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안드로이드 비컴 휴먼이 아니고 디트로이트인 이유는 제 생각엔 디트로이트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노동자들이 많이 공장지대가 많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의 약자가 비컴 휴먼이 된다라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뭐 발생하는 그런 사회 문제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런 어떤 혁명이라던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약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어떤 단체들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선택지들이 막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혁명 과정이 잘 드러나 있죠. 게임과 이제 소설 둘 다 엔터테인먼트라고 봤을 때 제 생각 두 개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소설도 이게 즐기면서 볼 수 있고 게임도 이게 즐기면서 이제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제가 봤을 때 게임 플레이하는 시간도 그렇고 담고 있는 컨텐츠의 이제 대중성을 봤을 때 이 드라마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드라마 부분은 앞으로 이런 선택형 게임에 빠르게 침식이 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보다는. 영화는 길어봤자 한 2시간 좀 넘는 거지만 이 게임 플레이하는데 한 9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제작 협력자들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당연히 이제 대중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분야, 정말 사람의
그 감정에 대한 깊은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아주 지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를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게임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적인, 그리고 또 대중적인 영화에는 별로 흥미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즐겨왔던 엔터테인먼트,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작품도 물론 있죠. 대중적인 작품도 물론 있지만 제작자가 사실은 한 명이잖아요. 보통 작가가 보통 한 명이고, 뭐 편집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의 의도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학이라는 건 혼자 만든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중성이랑 어떻게 보면은 좀 멀어지죠, 확실히. 많은 사람의 입맛을 놓치는 대신에 아주 특정한 사람들의 정교한 입맛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매체인 거예요. 장난감 레고에 좀 비교를 해보면은, 레고도 아주 진짜 기본적인 블럭이 있고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형태의 블럭이 있잖아요. 그 모양을 갖춘 형태의 블럭은 정말 특정 부분에 특정한 상황에서 아주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지만은 그 상황이 아니면은 전혀 쓸모가 없거나 아주 어색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블럭의 레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유도가 높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엄청 그 작업자가 자신의 뜻에 맞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블럭이 작은 레고에 해당되고, 드라마나 선택형 게임 같은 류의 요즘 나오는 게임 같은 경우는 아주 블럭이 정교하고 어느 정도 모듈화 돼 있는 레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냐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 스스로도 저한테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은데,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의 종류가 많은데 굳이 왜 꼭 소설을 읽어야 되나, 소설을 읽어야 되는 이유,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약간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니 저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사실 게임이 재밌잖아요, 할 때는. 네, 게임이라던가 이제 만화책이라던가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패턴화돼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그 대중성이라는, 그 높은 제작비, 대중성이라는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깊게 못 들어가요, 사실. 깊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벽에 가로막혀요. 사람의 깊은 내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품성 있는 영화 같은 거를 좀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인디게임이라 그래가지고 1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 혹은 좀 적은 개발 인원이 만든 그런 독특한 취향의 게임 같은 게 간혹 가다가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책이라는 그 엔터테인먼트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대체가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영화를 근데 사실 만들 때에도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그거를 기록을 할 때 최초에 글로 이렇게 적잖아요. 처음부터 영상으로 이렇게 찍지 않고. 저도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그 전에 그러니까 컴퓨터로 자판을 두들겨서 이렇게 글자를 친다거나 노트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거나 하는 식으로 최초에는 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뭔가 배출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거죠. 아주 작은 레고 블럭이요. 엉성한 계획이라도 최초의 초안은 이제 글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책의 형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 그러니까 책이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가 전부 다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대체가 되겠죠. 최근에 나오는 게임 중에서 흥미롭게 본 게 뭐냐면은 이 모션 캡처예요. 모션 캡처. 그 사람 진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의 얼굴에 이렇게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그것과 그 스펙이 비슷한 캐릭터를 게임에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엄청 생생합니다. 특히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얼굴에 부착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아서 얼굴 표정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게 지금은 센서를 붙여서 연기를 하는 게 아주 비용도 비싸고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이런 데이터를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그래픽 기술이 더 발전하고 모션 이런 기술들이 아주 발전한다면은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죠. 그때는 연기자의 연기가 먼저 없이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풀 안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영화나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겉모습만 바꾸고 이 모션의 정보들은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게임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갓 오브 워 3라던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이라던가 스토리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돈이 좀 있을 때 뭐 넥슨이라던가 NC소프트나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 사업이 상당히 돈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영화의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랑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영화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영화 산업에 있는 인력 그리고 기술 인프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게임을 만들지 꽤 됐으니까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 그리고 자금이 이게 융합이 되면은 아주 괜찮은 이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좀 돈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요 게임 쪽에 게임 회사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개털이라 입으로 터는 걸로 만족을 해야겠네요. 정말 영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은 진짜 사람 같아요. 피부라던가 이런 게 정말 사람 같고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정말 몰입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정말 이제 연예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이제 직업 가장 상위에 있는 직업이 모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 정말 온다면은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좀 즐기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겠지만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예전에 고전 중에서 아주 오래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었을 때 너무나도 다른 시대 그 안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핵심 줄기는 너무 좋지만은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너무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나 뭐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읽기가 불편한 게 많았는데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의 고전 같은 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1인 개발자가 영화화한다거나 이런 게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영화나 게임 같은 경우에도 대중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도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되면은 정말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막 어깨도 너무 아프고 막 눈도 아프고 굉장히 힘든데 그냥 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빠르고 싶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거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